민주 시민들이 시사 똥똥이가 되는 시간, 극한 시사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윤혜 씨가 저기 다시 또 옆으로 가주셨어요.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뵌 느낌이에요. 네. 매주 오다가 한 전에 보신 적이 있는? 아 이분이요? 예. 본 적은 있어요. 아, 본 적은 있으셨고. 네. 그때 그 이미지, 느낌 어땠습니까? 목소리가 동굴 안에 있는 것 같고. 동굴. 네. 근데 유머는 제로인 것 같고. 네. 약간 좀 진지충과이실 것 같은데. 좀 진지하신 분인 것 같아서 좀 예.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극명하게. 근데 되게 박식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분은 가운데 앉힌 이유가 네. 사실은 박지우 변호사도 가운데 앉아 있다가 네. 들어보니 별거 없더라 해서 밀린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가운데 있어도 네.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에 결례를 무릅쓰고 네. 우리 윤혜 씨를 저 밖으로 좀. 아닙니다. 한 달 뒤에 또 이분과 저희 자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 앉아주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멤버가 바뀐다고 하니까 궁금해들 하셨어요. 누가 그 새로 오시느냐 해서 뭐. 막 예측하고 막. 예. 자, 새로 극한 시사의 중심을 잡아줄 시사 박사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열린민주당 그 네. 대변인이시고 제가 형님을 보좌관 때 뵈가지고 자꾸 그게 입에 붙어서 아, 그러는데 네. 조금 뵌지 되게 오래됐고 아마 작년 이맘때인가 그때 방송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네. 아 형님 너무 좋아요. 저 언제 같이 방송 한번 해요. 형님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참 형님이죠. 아, 진짜요? 그럼요. 한참씩 돼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차인데. 네. 아, 뭐야? 이러면 한참 형님이지. 아, 우리 때 눈도 못 맞추셨어. 요거 한 살이요? 차이가. 한 살? 요거, 예. 아, 뭐야? 아, 자, 오늘부터 이제 김성애 대변인님과 함께 네. 시사 중심을 잡고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시사 상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극한 시사. 네. 사실은 오늘 주제를 뭘 할까 하다가 한 세 가지 정도 잡아놨는데 제가 네. 볼 땐 이 주제 하면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얘기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아, 좋군요. 예. 예. 윤희숙 의원이 뭐 사퇴하겠다. 대선 후보도 사퇴하겠다. 그건 뭐 본인한테는 속으로 잘 됐다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이 출구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멋지게 빠져나가나 했을 텐데 지지율이 의미가 없으니까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격분의 현장이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오고 보는 사람들이 격분한 겁니까? 아니 본인만 격분. 본인이? 예, 본인이 분노를 해서 시세 차익이 벌써 10억이 넘게 생기는 부동산 투기의 의혹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 네. 물어본 사람들 명단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남국, 뭐 우원식부터 시작해서 김성환, 뭐 누구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내가 만약 무죄를 받으면 너희들도 다 사퇴해라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무서운 게 이 국민의힘이 새겨져 있는 5.18 독재 이 DNA 정말 무섭습니다. 네. 니네 나한테 문제 제기했어? 문제 제기했어? 내가 아니면 너 어쩔 거야? 다 죽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은 안 했지만 언론에게도 똑같은 욕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 만약 문제 제기했던 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무죄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니네 언론사 문 닫아 이렇게 요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걸 또 실천을 해왔던 당이기 때문에 괜히 그 얘기만 들어도 겁이 날 수 있어요. 기자회견 안 보셨죠? 네. 그럼요. 그리고 예.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예, 수 그 있나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네. 이름부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희숙. 희숙 씨 알겠습니다. 윤희숙 씨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되게 부러운데 뭔지? 그죠? 그건- 저만 주는 특권입니다. 아. 네. 왜 저걸 드렸냐면 네. 썼다가 바로 지울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예, 쓰는 내용들이 별 내용이 없어서 네, 네. 기억할 필요가 있는 네, 게 네. 아니라서. 예. 윤희숙 씨, 예. KDI에 근무했었단 말이에요. KDI, KDI 뭔지 아세요? KB뱅크, 국민은행, KBI가 아니고 KDI는 모르겠네. 코리아, KDI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예. 디벨로프 비슷해. 인더스트리. 잠깐만요. 표정 왜 그래요? 네? 표정이 왜 이렇게 무시하는 표정이야? 듣고 있는 표정인데. 그럼 제가 설마 이거 보면서 웃어드렸어야 되는 아니 건가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약자예요? 어디? 코리아. 코리아 맞잖아. 코리아. 네, 맞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 표정 보고 저 형 모른다. 디벨로프먼트. 뭐 나랑 예. 똑같잖아. 디벨로프먼트. 맞아요. 인더스트리. 인스티튜트겠죠. 맞아요. 인스티튜트. 예, 예. 그건 뭐지? 인더스트리는 뭐야? 연구소. 산업 이런 거. 연구소. 예. 연구소. 예. 인더스트리. 뭐 하는 곳인데요? 한국에 예타하는 곳인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잔국에서 이 정부가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을 쓰는데 세금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금을 잘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돈을 썼는데 이 돈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를 다 따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럼 계획은 저 위에 있는 분들 기획재정부에 있는 분들이 세우고 KDI는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데예요. 조사 야, 어디를 예를 들면 조사하는 무슨 조사를 하냐면 일산에서 고향 가는데 차가 많이 막혀. 그러면 야 도로를 하나 더 뚫자. 그러면 일산에서 고향 가는 고속도로를 하나 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고속도로를 내면 그게 10km를 가야 되는데 10km를 뚫는데 예산이 얼마 든데 물어봤더니 1,000억이 든다 그러는 거예요. 1,000억. 1,000억을 들여서 10km짜리 고속도로를 짓는 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를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예비로 야 이게 타당하냐를 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어떤 그쵸. 이제 뭐 일을 할 때 그게 수지 타산이 잘 맞는지. 그렇죠. 수지 타산이 맞는지를 딱 가서 수지 타산이야. 1,000억 원을 들여서 1,000억 원을 들였더니 1년에 10만 대 차량이 시간을 30분씩 아꼈는데 요게 값어치로 환산하면 2,000억 원이라서 이건 남는 장사네요. 지읍시다. 그런 거를 관련. 이런 결정을 하는 된 거니까 중요하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얘기가 나오는 것도 뭐냐면 그러면 요 땅에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남을 것 같아 안 남을 것 같아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자 여기가 지금 논밭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논밭을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공장 부지를 만들자. 산업단지라고 하고 이제 유식한 말로 줄여서 산단이라고 하거든요. 산단을 조성한다 이런데 사실 그냥 공장 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을 깔아놓는 거지. 이걸 이제 지자체에서 자기 돈 들이고 기획재정부 예산 또 들이고 이렇게 해서 짓는데 이렇게 들여서 공장 지으면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수지타산이 맞겠냐를 KDI에서 따져주는 거예요. 그럼 사전 정보가 좀 많을 수밖에 엄청 없는 많죠. 그런 예. 곳이네요. 전국에 모든 게 다 있지. 어디에서 고속도로 IC가 나간지를 내가 다 알기만 하면 그렇네. 대박이네. 그럼 좋잖아요. 여기 들어가기 힘들죠. 뭐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이 가죠. 나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그 변명하고 항의하는 것 중에 제일 빵 터진 대목이 네. KDI가 얼마나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데인데 그런 도둑질을 할 거 같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서울대 간 놈들은 도둑질 안 하나? 지금 엘리트들이 다 도둑질 그럼요. 전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IQ 좋은 놈들이 도둑질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러니까 아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박영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박수영이든가.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 의원이 예.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서 이 청소하시는 노동자들과 KDI 이러면 청소한 노동자들이 더 건전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 불법을 더 저지를 것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적인 숫골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간에서 우리 협력해 주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 400명 가까이 왔잖아요. 네. 저 중에 400명. 저 중에 저기 뭐야 테러리스트 있으면 어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쪽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저 KDI에서 일을 해서 정보가 많았을 것이다. 중심을 잘 잡으시네. 그 다음에 그 지금 진행도 잘해. 그러네요. 네, 더 해봐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아버님과 관계가 있나 보죠? 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윤희숙 씨 아버님이 이번에 그 땅을 사갖고 문제가 됐어요. 네. 예. 몇 평을 사는지 아세요? 모르죠. 혼자 농사 짓는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올해로 이제 85세 정도 되셨어요. 36년생. 우와. 네, 85세 맞죠? 네. 네. 85세신데 혼자서 농사를 지으시겠다고 네. 땅을 사셨습니다. 저 좀 시골 내려가서 네. 몇 평을 사셨을까요? 통 좀 크게 하겠습니다. 네. 목장도 소도 키우고 막 이런 1,000평. 오, 논농사 지었어요. 논농사. 논농사를. 1,000평 넘어. 목장하고는 아니. 규모가 다르고 목장은 그냥 풀어놓으면 되고 네. 워워 하면 되겠지만 1,000평 지금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맞춰봐요. 논농사를 지었다고 논농사?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아, 논농사. 80대 중반 어르신이 혼자 지을 수 있는 평수. 그러면 1,000평은 너무 클 수 있어요. 500평. 네. 3,300평 정도를 사셨어요. 네. 이분이 네. 뭐 농사에 뭐 아주 이력이 있으신 분이면은 뭐 사람 쓰는 것도 할 수 있고 기계도 잘 다루시고 하면은 할 수 있죠. 농사의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네. 축구장은 몇 평일까요? 그 축구장 하나 예. 1,000평. 2,200평. 그러면 축구장 하나 반에 보다 더 큰. 모내기를 혼자 다 뭐 혼자는 아니겠지만 못하지. 그러니까 농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네. 분이시죠. 아, 그렇죠. 농사의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근데 농사 지으실 수 있잖아요. 농사를 좋아하시고 농사 잘하시는 분이면. 근데 이전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예. 농사를 좋아했을까? 목수? 뭡니까?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신데 공무원. 그리고 3,400 고향은 부산. 오, 근데 세종 오신 거예요? 부인분 고향은 김해. 김해 다 예, 근데 경상도 분이네. 정말 생뚱맞게 네. 세종. 거주지는요, 현재? 예, 세종에 사시는 겁니까? 아니 현재 거주지는 7월까지는 세종으로 신고해 놨다가 예.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면서 쓱 다시 원래 사시던 동대문으로 옮겨오셨죠. 네. 서울 동대문. 예, 서울 동대문에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말까지 동대문 사시다가 네. 그때 이제 세종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7월 달인가에 그렇죠, 다시 7월에. 서울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 조사 이번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국민의힘 조사할 때 조사 끝나고 뭐 다시 온 걸 수도 있고 그 전에 뭐 할 때 했던 게 딱 필요할 때만 가서 그 주소지를 있었던 거예요. 위장 전입. 위장 전입이면 이제 걸리는 거죠. 네. 그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위장 전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분이 그럼 살았던 친구였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을 그쵸. 가보니까 네. 그 집이 그 논농사를 대신해 주던 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10만 원인가의 그 논 사용료를 내고 논농사를 이렇게 대신 지어주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분 집에다가 주소지를 옮겨놓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또 득달같이 쫓아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같이 살았냐고? 같이 사냐고. 아유 방도 안 줬고 그냥 한 2번 내려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간 적 있다고. 예, 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주민등록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위장전입이지.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요건 좀 뭐 네. 그렇게 크진 않고. 그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집중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사회 통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외의 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지 뭐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건 아닌데 아무튼 공무원이셨던 85세의 어르신이 3,300평을 갖다가 혼자 땅을 사셔가지고 논농사를 짓겠다고 했단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점이 시작돼가지고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기자들도 이렇게 가고 물론 조중동은 잘 안 하셨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게 은퇴하시고 농사 지으시려고 땅을 샀는데 그걸 갖고 뭐라 그래? 이런 우스꽝 조사를 해? 이게 말이 돼? 이게 탄압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직접 농사를 짓는다던 이 아버님이 농어촌 위탁 농경인가 있어요. 자, 농어촌 진흥공사라고 해서 농어촌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살펴주는 나라의 기관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고 싶은 땅은 있는데 이 땅에 농사를 지을 여력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꼭 위탁을 해야 돼요. 네. 아, 난 직접 못 짓겠어요. 힘들어서 뭐 아니면 뭐 아파서 아니면 뭐 지을 줄 몰라서 그러면 위탁을 하면 거기서 그 논을 적절하게 농사를 지어줄 사람을 찾아서 농사를 지어줘요. 대신. 그럼 뭐 이제 임대료 형태로 해서 예전에 한 110만 원 정도 받고 농사를 누군가가 지어줬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렇게 농사를 2016년에 그 당시엔 이분이 81세였어요. 네. 2016년에 그렇게 해서 땅을 사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맡겨서 농사를 짓다가 그걸 이제 2021년 1월부터 이제 매년 신고를 하거든요. 네. 앞으로 3년 동안은 제가 농사를 직접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농사 짓는 걸 자경이라고 하는데 네. 자경 신고서를 써서 제출을 해요. 지방자치단체 그 올해? 이장님한테 네. 이장님 올해부터 제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네. 근데 이걸 왜 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곧 뭐가 개발되려나 보다. 아니 이제 그거보다는 뭔가 이제 뭘 풀 목적인 거죠, 이게.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뭘 푸는 거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농지는 우리나라 이제 농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농민들 무조건 우대해줘요. 농촌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비위를 거슬리지 않게 다 맞춰드려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네. 제일 먼저 뭘 맞춰드리느냐? 우리 아파트 지금 공시지가가 진짜 가격이 한 80% 정도로 바짝 쫓아와 있잖아요. 네. 노는 30%입니다. 아, 여기다 안 올려. 네. 그냥 시세가 얼마든 상관없이 한 3분의 1 수준을 딱 잡아놓고 네.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신 불쾌해질 수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안 내시게 3분의 1을 맞춰놓고 더 놀라운 건 1년의 보유세가 0.07%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없는 그냥 거지. 확인하는 수준인 거예요. 네. 네. 0.07%인데 그러니까
천년만년 땅을 끼고 있어도 크게 손해 나는 게 없어요. 그렇겠네요. 아파트를 우리가 예를 들어 똑같이 이게 지금 8억짜리 땅이었어요. 만평 그러니까 3,300평에 8억을 주고 샀는데 똑같은 아파트를 8억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뭐 관리세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비용이 많이 많지. 뭐 재산세가 네. 막 나오잖아요. 근데 0.07%의 보유세만 내면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양도소득세라 해서 이제 땅값이 오르면 오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8년 동안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은 사람에 대한 어떤 대우인 거지. 혜택. 그러면 네. 농어촌 공사에 위탁 농경을 했을 때는 포함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가 꼭 농사를 지어야 돼. 네, 슥 뭐가 오죠? 그래서요. 지가 꼭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2021년부터는 제가 짓겠습니다 하고 신고서를 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분 있죠. 네. 김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해서 농사를 지어주던 그분이 네. 3대째 그 동네에서 그 논밭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땅 주인만 계속 바뀐 거고. 그런데 그분한테 가갖고 김 선생님 제가 쌀 7박 가만히 드릴 테니까 대신 농사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줄 테니까였어요? 예? 받는 게 아니고? 아니 받는 거죠 이제. 쌀 그것만 7가마니만 받을 테니까 이 농사는 좀 지어달라고. 왜냐면 논이 이렇게 너울너울 농사를 짓고 있어야 작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용의 조건이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8년 동안 농사를 자기가 직접 지어야 된다. 8년. 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농사를 짓는데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은 자기가 제공해야 된다. 2분의 1. 예, 즉 이 논농사 전체 절반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즘 또 어르신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고 보통 이제 인부들을 부려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일당 얼마씩 주고 해서 농사를 짓고 이제 쭉 관할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이 양반 이것조차도 못하게 했어서 그거를 이제 김 씨한테 맡긴 거였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농사를 짓는 땅에서 반경 30km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른데 내가 동대문에 살면서도 세종시의 땅을 내가 직접 농사 지을게요. 자경 신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양도소득세 면세에 포함이 안 돼, 이 기간은. 그러니까 이 세종시 자기 땅 30km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먼저 주소지를 위탁을 맡겨놓은 그 양반네 집에다 옮겨놓고 네. 그러고 자기가 자경한다라고 신고해 놓고는 실제로는 그 김 씨에게 농농산 다 맡겨놓고 자기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뭐 3월에 LH가 터지고 막 뻥뻥 터지고 권익이 막 벌어지고 민주당 국민의힘도 조사받고. 민주당 조사받고 국민의힘도 넣은다고 하니까 이거랑 상관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윤희숙 의원의 해명은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복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7월에 다시 주소지를 동대문으로 옮깁니다. 근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다시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김 씨는 뭐라 그랬다고요? 그 양반 우리 집에 와서 2밤 정도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서울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소지 옮기는 거랑 물론 어머님 편찮으신 건 되게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 일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자경 8년 조건을 채워서 양도소득세 면세구간까지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건 네. 이거는 상속을 해도 네. 내가 그 땅을 8년 자경을 했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생겼죠. 자식한테 상속을 해. 그럼 그 면세 조건이 그대로 따라가 있어요. 자식한테. 오, 자식도 양도소득세 안 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번 농사만 짓고 넘겨주면 0.07%의 보유세만 내고 계속 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오르나 안 오르나 보다가 이 타이밍이다 하면 팔면 물론 양도소득세가 전체가 면세가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감면을 받으면서 뭐 1년에 1억 그다음에 5년까지 2억에서 이제 하여튼 그런 조건을 맞춰서 감면을 받으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아파트를 사서 뭐 재산을 아끼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이런 데 쓱 스며들어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우리 딸은 농부의 아들과 결혼시키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죠? 요즘 뭐 아주 괜찮은 생각인데 어쨌든 문제가 좀 많이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나니까. 보면은 자 아버님 고향이 어디시라고요? 부산, 부산. 어머님은 김해, 그리고 지금 사는 데는 동대문,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세종시. 세종시는 누가 살아요? 그 당시에 아무도 안 살아. 윤희숙이 살았죠. 아 그래요? 예. KDI 연구소가 그게 세종시에 세종시에 있어요. 있어요. 예.
거기에 갑자기 땅을 사시면서 정말 굉장히 치밀하게 물론 그 85세 어르신이 그게 해박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을 수는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네. 정치인이라면 아버님이 이런 정황들이 나왔으면 자기가 그건 모릅니다만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도 유감 표시하는 건 맞는데 지금 저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네. 세종시에 딸이 살고 있고 네. 아버지는 논 벌어 세종시에 계속 다니고 근데 윤희숙 의원은 이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종시에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건 거짓말이다. 그거는 거짓말 탐지기 하면 다 나와. 따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정 네. 아버지하고 친정아버지하고 관계가 저는 그래요?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해서 내가 아버님한테 정보를 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아빠 여기에 좋은 땅 있어 사. 근데 이제 이 윤희숙이라는 분의 신분이 공무원이고 고위직이고 심지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목욕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지켜야 될 정도라는 게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고 있다고 지금까지 막 그렇게 손가락질 해왔던 분이 결국 자기는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자, 거죠. 농촌에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러 가서 땅을 사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맨날 남의 땅 위탁농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땅을 사고 싶은데 50%가 묶여서 안 팔리고 있는데 이게 왜 안 팔리냐? 보유세가 0.07%니까. 이게 네. 죄다 묶여 있는데 이게 안 풀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죠?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38%가 농지를 갖고 있어요. 귀농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요? 있을 리가. 예. 아, 그냥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물려주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서 샀고 무슨 뭐 자기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38%가 농지를 갖고 있고 20대 국회는 33%의 국회의원이 농지를 갖고 있었고 야. 21대 국회는 25%의 국회의원들이 농지를 갖고 있어요. 대박이다. 지들이 농사꾼이야? 근데 그거 가서 물어보면 아우 우리 아버님이 물려주신 땅인데 아니면 뭐 주말 농사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뭐 아니면 내가 지금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 뭐 이까지 굉장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 김성애 대변인님은 땅 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 집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재산을 어떻게 부릴 것인가 막 요즘 골머리 싸매고 있었는데 네. 이 농지에 답이 있었던 거야. 논이었어. 난 논이었어. 이거를 답입니다. 난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도 전혀 모르. 0.07%는 이건 무슨 해괴한 세법이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한 3배, 24억 된다. 근데 여기가 또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의역인가요? 전 의역. 예. 그게 이제 계획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 추정입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 얼마가 될까요? 근데 이제 전 의역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좋아요. 전 의역이 네. 전 의역? 역의 전의 전의면이잖아요, 여기가. 전의면인데 전의면인데 전의역이 생기는데 이게 몇 호선이게요? 1호선. 예. 그래서 1호선 종각에서 1호선을 타면 전의역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대박이네. 이 노는 그 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개발도 가능한. 개발이 앞으로 가능하다고 봐서 그렇게 선정이 되면 그거 엄청나겠네. 땅값이 오르는데 10배, 막 20배 뛰겠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요 땅값이 제가 그래서 이분이 8억을 융자 없이 그냥 전액을 주고 샀거든요. 근데 네. 이 투자가 얼마나 과감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분이 만으로 79세, 그러니까 81세 때 이 8억짜리 투자를 감행을 하는데 그 10,000평방미터의 땅, 3,300평의 땅을 직전에 갖고 있던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3년 전에 땅을 사요. 경매로? 예. 근데 경매로 사요. 네. 그러니까 시골엔 땅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예상 가격의 170%를 내고 삽니다. 그래서 구입 가격이 4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예상 가격을 wen만한 선수들이 다 선정해서 매겼을 거 아니에요. 네. 8명이 달라붙어갖고 나요 하다가 4억 시골 천까지 땅을. 오른 거야. 그 시골 땅이. 4억 천은 올랐는데 이 사람 잘 산 거지. 단 3년 만에 2배로 튀겨서 8억 2천만 원에 이 된 거예요. 누가 살게요? 8억 2천에? 그걸 윤희숙 아빠가? 아버지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경매 나올 때만 해도 한 뭐 2억도 안 되는? 그렇죠. 예, 2억도 안 되는 땅이었는데 그거를
170%를 주고 샀는데 그걸 또 2배를 주고 사신 거예요. 이건 진짜 과감한 거잖아요. 그건 뭔가 있는 거지 자, 확신이. 근데 8억에 했는데 그럼 3년 만에 팔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4억을 주고 사서 지금까지 있었으면 이거야말로 지금 20억이 넘으면 대여섯 배를 버는 장사였잖아요. 왜 팔았을까? 생각해 보면 2016년이잖아요. 이때쯤 산 사람 입장에서는 야 여기는 오를 만큼 다 올랐다. 내가 생각하는 개발의 호재는 더 없다.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가서 물건을 집어서 팔아서 촉촉 파는 사람들은 이런 땅에 완전 전문가들, 냄새 딱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2016년 판단 기준으로 다 이뤘다. 여긴 끝. 여긴 심하이. 해서 8억 딱 불렀는데 이제 탁 채간 거 아니에요. 근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요. 그 고급 정보를 알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8억 원에 그렇게 과감하게, 그러니까 그럼 이 땅의 이력을 봤을 텐데 3년 전에 4억이던 게 8억으로 올랐는데 이 사람이 팔아 내놨어. 얘는 왜 내놨을까?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융자도 없이 덜컥 다 주고 8억에 이 땅을 딱 사서 가지는 거지. 그러고 제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팔 수 있는 노인네가. 그런데 5년 사이에 땅값은 조선일보 기준으로 3배가 오른 상태가 되는 거고. 자, 야, 평생 예.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 반 전문가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 경매 낙찰받은 분이. 그 사람들도 끝났다고 판단하고 어이구 눈탱이 쳤다 2배 남겼으니까. 그렇죠. 하는데도 덜컥 살 정도의 지식이 어디 있으셨을까? 당연히 딸이지.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뭐 아니라고 그래야죠. 뭐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증거가 없고 아니면은 그 환수하죠 우리가. 오고 환수. 예.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욕은 해도 환수를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왜들 이러냐라고 하니까 농사도 안 지으면서 뭐 농사를 지어요. 지은 적이 국가에서 없는데. 그 1헥타르에 대해서 네. 개발 금지를 걸으셔가지고 맞아. 아버님 편하게 농사 지으실 수 있게 그러니까 거기 해주는 개발 안 거니까. 하면 되겠네. 1호선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 아버님이 뭐 이거 팔게 되면 차익을 갖다가 다 뭐 헌납하겠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아버님한테 뭐라고 할 건 없다. 예.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렇게 남 탓을 하면서 눈 이만하게 뜨시면서 다 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정말 형편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권 이야기를 좀 네. 유니스크만. 유니스과 얽혀 있는 그래요?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사퇴 절차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 대변인님께 여쭤보도록 하고 광고 잠깐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휴닉 베지어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최고급 재료로 마진 정말 최소로 남기면서 민주 시민이 만드는 민주 시민들을 위한 최고급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재료 하나까지 단백질 하나까지 동물성 가격이 싼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완두콩으로 식물성 단백질로 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만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휴닉 베지어트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물에 타드셔도 되고 요거 병이 따로 옵니다. 물에 타드셔도 되고 우유에 타드셔도 되고 두유에 타드셔도 되고 이 자매품인 휴닉 베지 포유에 타드셔도 됩니다. 이 검색창에 휴닉 치시면은 그 안에 이제 제품들이 나와 있고 이 섞는 방법 그리고 살을 뺄 때 유지할 때 식단도 딱 짜놨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맞아요. 맛있고 배고플 때 요거 타가지고 드시면은요 한 4시간은 배고픔이 없습니다. 진짜 든든해요. 든든해요. 저 먹고 있거든요. 예. 그 야식 때문에 네. 뭐 골치 아프신 분들 살쪄갖고 야 이거 어떻게 유지하냐 유지만 했으면 좋겠다 살쪄서 하신 유지하냐. 분들 그러니까 더 안 쪘으면 좋겠다 하시는 네. 분한테도 굉장히 좋고 살 맞아요. 빼는데도 좋고 아침에도 저는 아침에 거의 원래 안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배고프잖아요. 막 방송 끝나면은. 근데 저거 한 잔 마시면은 엄청 든든하고 방송의 퀄리티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양은 많지 않은데 뭐 이렇게 든든해 이런 느낌 받았어요. 예 아무튼 다이어트 찾으시려면 굶지 않고 고급 재료로 만든 걸 여러분들 드시면은 휴닉 베지어트 뭐 다 아실 겁니다.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드신 분은 거의 다 재구매를 하신다고 해요. 휴닉 베지어트 사셔서 고급진 다이어트 해보시면 좋겠는데 신제품입니다. 이건 또 오. 당뇨 걱정 있으신 분들 당뇨인데 살찌고 막 이러신 분들 네. 걱정 많잖아요. 근데 당성분이 설탕은 안 들어갔지만 당성분이 뭐 다른 고급 재료에서 나와서 달달한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것마저도 뺀 겁니다. 이건 정말 무가당
슈가. 예. 그걸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당뇨 때문에 당뇨가 걱정이 돼서 집안 내력에 당뇨가 있어가지고 걱정되시는 분은 새로 나온 무가당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휴닉 쳐보십시오. 네.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아이고 여기가 이제 힐로소피라고요. 오. 고급 차를 만드는 최고급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패키지가 엄청 예쁜데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형님이 드신 게 지금 뭐죠? 이 모던 쌍화 건강티예요. 드셔보시는 거 어때요? 전 광고하는지 몰랐고 네. 엄청 깜짝 놀랐어요. 맛있어갖고.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갖고 먹는 조그만 티백에 있는 거는 처음에 먹을 때는 그 향이 나는데 그 뒤에는 맹물만 나는 느낌. 맞아. 느낌만 나는. 이건 다릅니다. 진짜 딱 까보시면 느낌이 달라요. 이건 약간 쌍화창 느낌이 좀 강하게 나는데. 요건 모던 쌍화 건강티인데 쌍화. 여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 재료가 진짜 다 살아있어요. 가루가 아니고 다 있는 그대로 재료가 살아있어서 저는 지금 이게 빨간색이죠. 이게 히비스커스 동안티입니다. 약간 새콤한 거. 예. 네. 그리고 근데 자극적이지 않고 진짜 목 넘김도 좋고요. 요건 리얼 유자 에너지 티예요. 그리고 요거 자스민 힐링 티 이렇게 자스민 네 좋다. 가지가 되어 네. 있는데 제가 볼 땐 요거 이벤트가 세 개를 사시면 요거 세 개 세트 가격에 하나를 더 드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3+1으로 힐로소피가 런칭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드셔보시면 고급 차란 게 이런 거구나. 그렇죠. 기왕에 차 한 잔 먹을 거. 네. 저도 이제 커피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차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집에서 보통 뭐 동서 메밀차 먹었었거든요. 네. 그러고 먹고 저기 둥글레 같은 거 네. 이거 먹었는데 이거 먹고서는 큰일 났어요. 왜요? 그- 입이 고급이 됐죠? 그거 사놓은 거 유통기한 다 지나게 생겼어요. 아이고. 맞습니다. 아무튼 차 하나를 드셔도 나를 위해서면 조금 가격도 비싸지도 않아요.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가격 보고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가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색창에 힐로소피 치셔가지고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여러분 곧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도 다가오니까 여러분 이런 추석 선물 세트로 해도 되게 좀 폼나는 그런 고급진 선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아무튼 최고급 티 힐로소피니까 여러분들 검색창에 힐로소피 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또 궁금합니다. 윤희숙 씨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고 네. 또 뭐가 있나요? 자, 사퇴 절차. 오늘 너무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해가지고. 질문지가 저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문해야 안 대단한 하니까. 거예요. 질문지도 없이 좀 진행을 해주시는 질문 좀 그러니까, 해달라고 예. 질문. 오늘 뭐 급한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저 오늘 한가합니다. 그래요. 국회의원 사퇴 뭐 하면 뭐 돈 나오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궁금할 거예요. 윤희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사퇴하라고 찬성표를 던져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사퇴 절차를 보면은 굳이 왜 민주당 의원들한테 저 공을 넘기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국회의원 사퇴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절차. 일단 국회는 국회 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기와 비회기. 뭐라고요? 회기. 돌아간다고? 회기는 회기. 모여서 매일 출근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할 때. 회의하는 기간. 예. 네. 그리고 이제 회기가 아닐 때가 있죠. 그 비회기. 그때는, 비회기는 그러니까 한 달은 모여서 국회에 모여서 우르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다른 한 달은 지역구에 다 흩어져서 지역구 일을 하고 네네네.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회기가 있는 도중에는 그 사람이 이제 사표를 내면 사표는 국회의장한테 제출을 해요. 저 그만두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장. 이게 극히 드물어요. 이런 일이 잘 안 생겨. 그러니까 어. 자기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발로 걸어 나가는 경우라는 건 정말 잘 없거든요. 정말 그래요? 없어. 예. 그러겠지. 김진애 의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라는 분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퇴를 한 게 되게 드문 경우였는데 여하튼 국회의장한테 내면 국회의장은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네. 근데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를 소집해요. 국회의원들 보고 다 모이라고 해. 어머나.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네. 그런데 국회는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잘못된 제도인데 이 사람과 관련된 투표는 이 비밀 투표로 해요. 나머지 안건 투표는 이렇게 앉아서 막 파란불 쪼르륵 들어오고 이런 거 네네네네네. 나오잖아요. 그럼 찬성 반대가 나오잖아요. 네. 국무총리 임명할 때도 찬성 반대를 표시하는데 그거는 투표함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거든요. 가면 가라고 쓰고 부면 이제 부라고 쓰는데 가부.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투표를 내가 저 총리를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기록에 남겨놓는 게 필요해서 사실은
이걸 비밀 투표를 한다 했던 지금 비밀 투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소집을 하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 과반수 출석, 150명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하면 의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국회를 열 수도 없고 과반수 통과를 할 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170 몇 석이 반이 넘으니까. 예, 민주당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주당에다가 이제 비아냥을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거 뭐 투표까지 가지 않고 그 외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그 투표 절차를 가지 않고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회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의장을 찾아가서 저 사표 낼 거예요. 그러면 의장이 네 하고 결재해드리면 돼요. 그런 잘리는 건 없나요? 자르는 거. 제적. 국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야죠. 그또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인가 케이스가 있긴 했었을 거예요. 한 번밖에 없어요? 예, 자르는 게? 자기들끼리 하는데 자기들끼리 자르겠어요. 그래서 방탄국기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도 저희를 당할 수 있으니까 막아주는 거. 자, 근데 윤희숙 의원은 네. 지금 비회기 중이죠. 지금 30일까지 회기예요. 아, 30까지 회기. 네. 그러면은 지금은 회기지만 어차피 지금 하려면은 바로 열렸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그만둘 거면 30일 회기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의장한테 가면 되니까. 그거 그만두면 돼요. 근데 윤희숙 의원은 지금 표결로 가고 싶은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표결로 가서 이거 자체를 정쟁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네. 나는 정치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정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네. 민주당이 이제 뭐 어떻게 되건 동참을 해야지 이제 이게 찬성이고 반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은 윤희숙 의원 사퇴시키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이거 왜 질문하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왜? 당연히 사퇴시키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투표를 할 때 어떨 땐 당론을 정한다고 해서 네. 당이 똑같은 입장을 취하게 해요. 야, 이번 윤희숙 투표는 다 가서 찬성 눌러. 다 가서 반대 눌러.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서 비밀 투표를 하잖아요. 네. 야, 다 가서 찬성이라고 써 그랬는데 지가 들어가서 찬성을 썼는지 반대를 썼는지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영도 잘 안 쓰고 당 지도부 입장에서 남의 당 국회의원을 이 그만둔에 만회하는 일에 찬성 반대를 결정하기도 되게 난감한 게 그러니까 있고 제가 제 생각이었구나. 형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이건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 사퇴 찬성을 해가지고 윤희숙이 그만뒀어. 사퇴됐어. 그러면 그 책임 누구한테 갈까요? 윤희숙은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잘랐어요. 영웅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나 이거 자른다고 해서 민주당이 잘랐어. 그러면 그 사람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전 훨씬 더 커진다고 커지죠. 보거든요. 예. 진짜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자기를 잘라줘도 자기는 굉장히 명분이 쓰고 난 다음에 뭐 시장을 나가든지 도지사를 나가든지 대통령 선거를 나가든지 정말 굉장히 큰 정치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사퇴를 안 시켜줬어. 그러면 그야말로 명분이 크게 쓰는 거죠. 나는 의원직을 걸고 당신들한테 물어봤는데 나 그냥 놔뒀어? 난 그러면은 면죄부 받은 거네. 이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그 생각을 생각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머리 썼다. 참 똑똑하다. 왜? 윤혜 씨 왜? 왜 이렇게, 진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국회의원들 자기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눈에 봤을 때 자기의 정보를 유출해서 LH처럼 비리를 저질렀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소명하고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됐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팔아서 기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죠. 그런 잘못된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사과하고 그 소명 절차를 깨끗하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자를지 안 자를지 국민들은 더 관심 있을 것 같고 네. 또 뭐 자르든 안 자르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뭐 부동산 투기라든가 어떤 법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받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지. 그거는 영원히 안 풀리는 숙제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월급 정하는 사람들인데 뭐. 너무 답답해요.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뭐 팔아서 기부를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윤희숙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저렇게 하신 분이니까 이제 인정입니다. 이럴까요? 똑같은 예가 있는데 아직도 그걸로 계속 욕먹고 있는 분이 열린민주당에 계시죠. 예, 뭐 김의겸 의원은 김의겸?
예, 실제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고발을 당해서 민간인 신분일 때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다 해가면서 수사를 했는데 무려 1년 8개월 동안 기소 여부도 정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뭉개고 있습니다. 네. 뭉개고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도 또 문제가 불거졌는데 새로 나온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냥 옛날에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웃기는 건 김의겸 의원 해당 재산을 이미 다 처분해서 남은 차액은 그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고 기부까지 다 했어요. 예, 기부까지 하고 문제를 마무리 지었는데 검찰은 보통 수사하면 3개월 안에 기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줄게라는 기간을 보통 3개월을 정하고 해요. 그동안 열심히 해갖고 넌 죄가 있어 기소. 아 내가 해보니까 죄가 있는 것 같진 않아. 불기소 이렇게 처분을 해주는데 네.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던 때 얘기예요. 이걸 1년 8개월 동안 끌어서 지금까지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검찰을 보러 지금 아직 보고 있는데 좀 보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쉽게 해서 멱살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고. 이런 과정도 몰랐어요. 그런 장학재단에 기부했는지도 몰랐고 그런 것들은 언론에 또 잘 안 나오니까. 그걸 다 했는데 언론은 이 사람이 뭐 투기를 했다 이걸로 씌워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이번에 조사 결과에서도 김의겸 의원이 야당 의원 12명 중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건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다 기부까지 한 그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윤희숙 의원하고도 정말 비슷한 게 뭐냐면 당신은 공직자였으니 이런 게 있으니까 욕을 먹어야 돼. 근데 보면 죄는 없어요. 범법 행위는 아니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어요. 윤희숙 의원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무혐의가 나면 너들 다 사라져. 안 사라지면 각오해. 이러고 있단 말이죠. 더 중요한 건 윤희숙 의원은 왜 더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고 왜 더 할 말이 없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심한 말로 상대방을 갖다가 짓눌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가 더 화가 나가지고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약간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거 아닐까? 그분도 약간 정신적으로. 저 리플리 증후군이 뭐야? 그런 상상 속에 뭐가 있는 거지. 과대망상 뭐 이런 거? 네, 뭔가. 좀 그러니까 전 너무 얼척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저들은 본인에 대한 잣대는 다른 사람에 들이대는 잣대하고 다르지? 이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언론들이 또는 포털이 헤드라인에 올리는 기사들을 보면은 마치 내가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들의 입장만 메인에 있게 올려주니까. 그러니 나같이 정말 왼쪽에 있는 사람도 뭐야 내 생각이 혼란이 들 정도니 고관여층이 아닌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런 이 언론들의 한쪽으로 몰려 있어가지고 포장해주는 거에 샤워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윤희숙을 왜 저렇게 그래? 그래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난 기자회견 뭐 이제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보시고 이 얘기를 들으면 더 실감하실 텐데 저 사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이게 대통령 후보도 사퇴를 이번에 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인데 저 사람이 정말 그래서 대통령이 됐으면 자기한테 불쾌한 얘기를 하고 의혹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한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진짜 무서워요. 야. 아무튼 뭐 이런 억울함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 거기 그 포털 뉴스들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분명히 내가 생각이 잘못된 건가 이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지금 당신 생각이 이 강성범 TV를 보고 계시는 당신 생각이 맞습니다. 자 오늘 윤희숙 의원 건 뭐 여러 가지 주제 있었는데 요거 하나로도 충분히 뭐 다른 거 머릿속에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아요. 윤희숙 의원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재반 사항은 이러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홀려가지고 야 윤희숙이 뭐가 잘못이야 하는 분들께 오늘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분들께 좀 잘 설명을 해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시민의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요.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너무 진지했어. 오늘 진지했어. 네, 오늘 진지했어. 전 그런 이러면 안 생각을 되는데. 했습니다. 저는 웃고 떠드는 것도 좋지만 여기가 제일 진지했거든. 네. 저희가 진지하게 네, 어떻게 너무 할 수가 진지해, 없더라고요. 지금. 네. 근데 오늘 좀 화가 나는 일이라 화가 이걸 많이 웃으면서 얘기하면은 자꾸 저기 정보 전달이 오늘 되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팩트, 이렇게 체크. 했고 아무튼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되게 아,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 혼자만 나쁘지 않은 거지. 우리 웃음을 잃었잖아요. 그런가? 다음 시간에는 좀 웃음도 같이. 알겠어요. 자, 김성애 대변인님과 함께 했었던 새로운 극한 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